시간은 K8 유종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연비부터 간단히 비교를 하자면요. 오늘 비교할 차량은 2.5 가솔린 노블레스라는 트림이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동일한 노블레스로 볼 겁니다. 그리고 LPG 차량만 이 노블레스로 하자니 그 휘발유나 하이브리드 차량하고 옵션 체계가 좀 다르다 보니까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차량이 조금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노블레스로 먼저 한번 비교를 하고요. 그리고 LPG 차량에 그냥 가상으로 동일한 차량 가격이라면 유류 비용이나 기타 비용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하이브리드 차량과 가솔린 차량을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우선 기본적인 운용 비용을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보험료나 기타 비용들은 빠져 있고요. 그리고 가끔씩 기존의 소렌토나 다른 차량을 비교를 해드릴 때도 실제 실연비와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선은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공인연비 기준으로 비교를 한다는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도 비교를 해드리겠지만 이 비용 자체가 절대적인 계산은 아니고요. 그냥 대략적인 참고 자료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1600cc의 세금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연비는 복합 연비 기준으로 18km, 리터당 단가는 12월 16일자 오피넷 기준 평균 휘발유 가격입니다. 그리고 K8 2.5 가솔린 같은 경우도 노블레스 동일 등급이고요. 자동차세는 2500cc 세금 적용, 그리고 나머지 공인연비로 비교를 했습니다. 자, 최초로 4년에 10,000km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걸로 나오고요. 주행거리를 좀 더 타셔야지 조금씩 강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합연비 기준으로 굳이 하자면 11,600km, 한 12,000km 정도 연간 타시는 분이라면 그때부터는 하이브리드가 절감이 되신다. 그리고 생각보다 최근에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주행거리를 적게 타시는 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연간 7,000km 타신다 이렇게 하신다면 복합연비 기준으로 휘발유 차량이 좀 더 유리하신 상황이 되시는 거고요. 기간을 한번 늘려볼게요. 기간을 늘려보면 기간 대비해서는 하이브리드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10,000km 정도 타시더라도 오래 타신다면 하이브리드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시고요. 네, 기본값 4년에 10,000km 이하권이라면 휘발유 차량이 좀 더 유리하실 것 같다 라고 보여집니다. 시내 주행을 볼게요. 시내 주행 같은 경우는 4년에 10,000km 정도만 해도 하이브리드가 시내 주행에 가장 강점이 있는, 그리고 휘발유나 디젤 기타 유종 차량들은 시내 주행일 때 가장 떨어지다 보니까 격차가 커지는데요. 이렇게 할 때는 웬만한 주행거리 타시는 분들도 장점이 될 것 같은데 8,000km 정도까지 타신다면 4년 기준으로 유리해지실 것 같고요. 그리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내 주행일 때도 격차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4년에 시내 주행을 거의 대부분 하신다고 친다면 4년에 7,000km 이상 타시는 분이라면 기간이 더 길어질수록 주행거리가 많아질수록 점점 유리해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고속주행을 보겠습니다. 거의 내 스타일이 고속도로 주행이 대부분이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4년에 10,000km일 때 오히려 하이브리드가 140 정도 이상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고속도로 주행 위주라면 주행거리를 한 3만 더 타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31,500. 네, 뭐 대략 한 32,000 정도 고속도로만, 무조건 고속도로만 타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어쨌든 30,000km 이상을 타셔야지 하이브리드의 장점이 생기시는 구간이라고 보여지니까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봤을 때 복합연비, 시내주행, 고속주행 중에 본인의 스타일이 어떤 게 맞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차량 유종을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LPG 차량과 휘발유 차량을 한번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일반적인 분들이 LPG 차량이 유류비 절감이 될 거라고 주유를 할 때 단가가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으신데요. 정말 그게 맞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같은 노블레스라는 등급으로 하긴 했지만 LPG 차량 같은 경우는 옵션 체계가 좀 다르다 보니까 가솔린의 노블레스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뭐 메모리 시트라든지 기본 옵션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절대치적인 비교는 안 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노블레스 등급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자동차세는 3,500cc의 세금 적용을 했고요. 복합 연비가 7.7km, 그리고 나머지 가솔린은 아까 동일하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리터당 단가도 LPG 1,087원으로 계산을 했고요. 이렇게 했을 때 LPG 차량이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주행을 늘려도 오히려 더 올라가죠. 주행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운용 비용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동일 금액으로도 한번 볼게요. 가상치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차량 가격에 LPG 차량은 없긴 하지만 혹시 차량 가격이 동일하다면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보면요. 4년에 10,000km 정도를 운행한다 해도 120 정도, 월에 한 25,000원이 LPG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LPG 차량이 저렴한 건 아니다 그러면 시내 주행도 한번 비교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차량 금액으로 그냥 수정을 할게요. 네, 이렇게 시내 주행 공인연비로 기여를 했어도 거의 월에 24,000원 이상 이제 유류비가 더 들어가는 걸로 나오고요. 주행을 더 많이 늘려 볼게요. 오히려 격차가 더 많이 나죠. 결론은 시내 주행일 때도 LPG 차가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고요. 고속주행도 보겠습니다. 고속주행도 임의로 차량가가 동일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시내 주행이나 복합주행 때보다 격차는 작아지긴 했지만 주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가솔린 차량이 더 유리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결론은 8은 LPG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가솔린 차량이 LPG보다 훨씬 유리하시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